여러분 혹시 성공의 대가가 파멸이라면 그 게임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60년 넘게 쇠를 깎아 엔진을 만들던 한 가장의 일생이 단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을 일궈온 일터가 왜 죽음과 동시에 범죄 현장처럼 멈춰 서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잔인한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시흥의 한 공장, 2025년 겨울에 찬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들리는 것은 기계 소리가 아니라 은행의 독촉장과 세무서의 고지서 소리뿐입니다. 이 공장의 폐업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연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고 있다는 공포의 신호탄인 것이죠.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는 정치가 외면하고 언론이 함구하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붕괴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가업 승계가 당신의 지갑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생존의 방패는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경기 시흥의 금속가공기업 대원정밀의 불이 꺼졌습니다. 1958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시작된 이 공장은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근간을 지탱해온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에게 남겨진 것은 가업의 영광이 아니라 53억 원이라는 상속세 고지서였습니다. 회사 가치보다 세금이 더 많은 상황, 이게 정상일까요? 아들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담보 여력이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라는 말뿐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고용을 유지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결과가 결국은 상속세라는 징벌적 세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내야 한다고요. 그 부자가 만든 일자리는 이제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세무서는 친절하게도 10년 분납을 제안했습니다. 말이 좋아 분납이지, 매년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기술 투자를 하고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결국 67년의 역사를 가진 공장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기술은 단절되고 숙련공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결과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CEO 고령화로 승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원정밀의 비극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그곳에서 나오던 세금도 국민연금 보험료도 사라집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될까요? 바로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승계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산업의 존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50%,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최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 수준이죠. 옆 나라 일본은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고 독일은 가업을 승계할 때 요것만 맞으면 상속세의 95%를 감면해줍니다. 왜일까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완화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20년 이상 동일 업종 유지, 자산 매각 제한, 이 모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즉시 뱉어내야 합니다.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10년형 집행유예라고 부릅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20년 동안 업종을 바꾸지 말라는 게 과연 현실적인 요구일까요? 기술의 전승이 끊긴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대원정밀이 가진 특수금속 가공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0년의 노하우가 세금 고지서 한 장에 고철값으로 팔려나가는 현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인가요? 아니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1000개가 넘는 가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라지거나 해외 자본에 팔려나갑니다. 우리는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 산업의 대물림까지 막아버린 꼴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배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일할 공장이 사라지고 국가 재정이 고갈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지금의 상속세 구조는 사실상 기업 사례에 가깝습니다. 상속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으려던 아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사 갈등입니다. 2025년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승계 초기 기반이 흔들리는 중소기업에게 이 법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교섭권이 강화된 노조와의 갈등은 즉각적인 투자 철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가장 싫어합니다. 상속세 분납으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자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용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노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그들이 일해야 할 공장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노동을 담을 그릇인 기업이 깨진다면 그 가치는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정치권은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법안을 내놓지만 그 법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원정밀의 사례처럼 경영자가 승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 그곳의 수백 명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대상조차 잃게 되는 겁니다. 법은 사회의 균형을 잡는 저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법과 세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기업 가정신을 범죄나 탐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 불이 꺼질 때 노조의 구호도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방패는 무엇일까요? 규제일까요? 아니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일까요?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파편은 어디로 튈까요? 바로 여러분의 연금입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는 3,55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5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기업마저 상속세 때문에 사라지면 연금 재원을 채울 고용보험료는 누가 낼까요? 지갑이 텅 빈 나라에서 연금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공식 전망되지만 대원정밀 같은 기업들의 폐업 속도가 빨라지면 그 시계는 더 앞당겨질 겁니다. 가업 승계 실패는 지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소멸형 경제 구조라는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는 부자 감세를 막아 정의를 실현했다고 자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기업이 내던 법인세가 줄고 노동자가 내던 소득세가 증발하며 연금 시스템은 거대한 세대 간 부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걷어가는 상속세 53억 원보다 그 기업이 존속하며 30년 동안 창출했을 경제적 가치가 수십 배는 더 컸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붕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노동의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를 위해 남은 자산을 뜯어먹는 구조로 변질된 것이죠. 가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술과 정신의 전승입니다. 이것이 끊기는 순간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고 영원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조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수조 원의 대출을 받고 주식을 매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가 세금을 내느라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너가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대량 매각한다는 뉴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고 다양한 재단 기부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너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세금으로 경영권을 뺏어오려 합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자본은 해외로 탈출합니다. 결국 피해는 국내에 남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100년 기업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신이세들이 수백 년간 장인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을 죄로 규정하고 징벌을 내립니다. 대원정밀의 이정훈 회장이 평생 바친 땀방울이 징벌의 대상이 된 순간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는 죽음의 궤도로 진입한 것입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기술도, 일자리도, 세금도 사라집니다. 정치가 표를 위해 던진 부자 감세 프레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싸움입니다. 삼성조차 흔들리는 이 구조에서 이름 없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원정밀의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상속세 구조가 기술 전승을 막고 노동법이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며 연금 제도가 세대 간 부채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치는 표를 계산하며 이 폭탄의 시간을 늦추려 하지만 타이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공장에 불이 꺼질 때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함께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원칙의 회복은 상속은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기술과 산업을 남기는 세대가 있어야 세금도 연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벌주는 나라에서 어떤 청년이 창업을 꿈꾸겠습니까? 정치가 감춘 이 시한 폭탄을 해체하려면 우리는 눈앞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는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씨를 말린 땅에서 열매를 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설계된 판을 읽고 생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각성을 이끄는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